반갑습니다. 타임랩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시기로 치환합니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정직, 성실, 겸손 조심 다지면서 꾸준히 나아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최근에 CME 갭이 다시 한번 발생을 했죠. 84,000달러 부근에서 비트코인 CME 갭이 나왔다. 이 말이 뭔지 잘 알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비트코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주말 시장이 쉬거든요. 하지만 현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업비트 빗썸 24시간 계속 돌아가듯이 쉬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 종가에서 주말에는 쉬고 월요일날 다시 개장을 하는데 그 주말 사이에 가격이 뭐 위로 튀거나 아래로 튀거나 했을 때 차트에서 뚝 끊긴 구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빈칸으로 남게 되는데 이것을 CME 갭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CME 갭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이 갭을 메우는 경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트레이더들이 CME 갭이 어딘지 보면서 롱이나 숏을 치는 그런 선물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쪽에는 좀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달러 기준으로 한 7만 초반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가 있는 건데 사실상 2022년도에도 약 3만 5천 달러 부근에 있었던 CME 갭이 1년 넘게 방치됐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무조건 CME 갭이 발생됐다라고 해서 8만 4천 달러를 메우러 갈 것이다. 뭐 이런 접근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거의 선물 트레이딩은 안 하시니까 걱정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컨퍼런스 했을 때 한 구독자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선물 트레이딩을 했다가 최근에 1억을 날렸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선물 트레이딩 하지 말라고 해도 결국에 꼭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 지나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 괜히 했어요. 돈 날렸어요. 역시 4848 하면 안 되고 선물 트레이딩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뭐 10손가락 이상입니다. 많으시거든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안 하시면 좋겠어요. 선물은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전달 드릴게요. 다음으로 30조 달러 채권 시장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죠. 케빈 워시에 대한 협정론이 다시 급부상하면서 뭐 시장, 학계, 정치권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 2008년 금융위기 당시 QE를 반대했던 양적 완화가 아니라 QT, 양적 긴축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강한 목소리를 냈던 연준 이사였죠. 그 당시에 최연소로 연준 이사가 됐지만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연준을 완전히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때는 바야흐로 1951년 약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연준과 재무부가 합을 맞춰가지고 이제 국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하지 않아도 돼 요런 통화정책 협정을 맺었었는데 그 이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뭐 코로나 팬데믹도 큰 목을 했지만 이제 다시 한번 독립성을 재확립하기 위해서 연준과 재무부가 독립적으로 나눠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들이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스콧 베센트라든지 케빈 워시 역시 각각 연준과 재무부를 맡게 되겠지만 뿌리는 그 유대계 금융 엘리트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이 사실에 주목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행동을 취하는지 면밀하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케빈 워시 같은 경우 과거에 양적 완화의 반기를 들고 사임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위험성 자산 시장에서는 사실 좋게는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번 주에 이미 케빈 워시를 필두로 한 약간의 약세장이 펼쳐졌었고 또한 그가 대차대조표 축소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더더욱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쪽에서는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식의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다시 긴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9조 달러까지 갔다가 6.6조 달러까지 제롬 파월이 꾸준히 QT를 단행해 왔고 이제 슬슬 금리 인하 QE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죠. 지금 현재는 약 6.5조 달러, 6조 달러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케빈 워시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3조 달러를 유지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 바 있거든요. 이런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어쩌면 그가 말한 것처럼 대차 대조표를 다시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충분히 열릴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 보이네요. 사실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유동성이 매우 부족하고 여러 번 레버리지 청산이 일어났다 보니까 이 크립토에 대한 투자 심리는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2022년도에 있었던 권도영을 필두로 한 테라 루나 사태 수준, FTX의 파산 사태 수준, 그때 저도 이제 이더리움 채굴장을 완전히 접었던 경험을 했었거든요. 어제 그제 비트코인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미뤄봤을 때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었다라는 거 굉장히 지금 투심은 죽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구독자 선생님들께서는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 굉장히 많은 수량을 줍줍하고 계신다라는 걸 이번에 십자 컨퍼런스에서도 확인을 했고요. 또 많은 분들은 진짜 이럴 때 사야 되는데 내가 현금이 없어서 정말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하면서도 한 10%, 20%, 많게는 30% 정도는 이런 폭락장을 대비하면서 내가 DCA를 조금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현금 비중도 마련해 두는 것 또한 우리가 충분히 이번에 배울 수 있는 교훈이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다시 케빈 워시로 들어와서 최근에 미국 재무부 장관이죠. 스콧 베센트가 케빈 워시가 아마 연준 의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 조정을 그렇게 빠르게 하진 않을 거야. 시간차를 약 1년 정도는 줄 거야. 이런 식의 인터뷰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이 대차 대조표와 관련해서는 역시 연준이 결정한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그 연준에 대한 독립성 자체를 다시 좀 부각시켜주는 그들의 입김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까지 체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케빈 워시로 인해서 비트코인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금 같은 경우도 약간의 큰 폭락이 있었었죠. 지금 다시 한 5,000달러 정도 올라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은 같은 경우도 1온스당 한 120달러 선까지 갔다가 최근에 크게 빠졌었고 지금 현재는 한 80달러 전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의 그 아줌마 투자자라고 불리우는 소매 투자자들이 금, 은 랠리를 다시 한번 또 주도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경기 둔화라든지 지금 트럼프가 계속 자아내고 있는 지정학적 불안으로서 안전자산인 금과 은 쪽으로 이 귀금속 쪽으로 계속 개인들은 수요가 쏠리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그 유대계 금융 엘리트들은 개인들이 부자가 되는 걸 원치 않아 하죠. 무엇보다 진리로 계속 오르는 자산 클래스는 없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면서 우리가 크립토 투자도 임해야 됩니다. 지금 워낙 수요가 세다 보니까 금 ETF와 선물 거래까지도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지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연준에서도 이제 양적 완화 쪽으로 기조를 바꿀 것이기 때문에 그 안전자산에 있던 돈이 위험자산 쪽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에 일본의 돈풀기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이 있었죠.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돈이 풀게 되면 엔화가 약세로 이뤄질 것이고요. 일본의 채권 금리 자체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 부분에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다시 글로벌 자금들이 엔화를 빌려서 위험자산 쪽에 투자할 수 있는 수요가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쪽에서는 장기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제2의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선에서 압승을 하면서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고 국채에 대한 가격도 낮아질 것이다 보니 국채 금리가 튀게 되고 있다라는 거. 무엇보다 골드만삭스 역시 엔화 약세가 가속화될 것을 점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우에다 총재, 이 일본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어떤 식으로 인상하고 동결하는지 이 속도 자체도 매우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2014년 5월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조금씩 금리를 다시 한번 인상하면서 마이너스 금리에서 완전히 탈출을 했고요. 이제 슬슬 임금 자체가 올라오고 인플레이션도 그들의 목표로 하는 2%대 정도로 올라오면서 정상화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는 0.75%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우에다 총재는 지속적으로 추가 인상을 시사하면서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그 자민당이 추진하고 있는 엔화 약세 기조와 어떻게 맞물리면서 타이밍이 들어오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금융당국이 이번에 빗썸 사태가 굉장히 크게 발생했죠. 긴급 점검 회의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적인 어떤 내부 통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빗썸에서 이벤트로 원래 2,000원을 줘야 되는데 이 원으로 주는 게 아니라 BTC로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62만 개 정도를 지금 빗썸에서 뿌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렇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2,000 BTC, 뭐 1,000 BTC 이런 식으로 계좌에 찍히다 보니까 몇몇 개인 투자자들은 바로 빗썸에서 매도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빗썸에서는 비트코인이 8천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던 이력을 주말 사이에 보여줬었습니다. 현재 빗썸에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이 대략 한 4만 2천여 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벤트의 오입금으로서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나눠주게 됐다. 사실 이번 사태만 미루어 보더라도 이 빗썸 거래소의 지급 검증 체계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거래소에서 4만 개밖에 없는데 62만 개를 어떻게 나눠줄 수가 있어. 이거 자체가 지금 오류 제어가 완전히 안 되는 시스템으로 구동이 되어 있다는 걸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사태이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좀 미리미리 금융당국에서 그 라이선스 줄 때 VASP 라이선스 주잖아요. 공식 가상자산 사업자. 빗썸도 가지고 있는데 꼭 사고를 터져야 이런 내부 통제를 점검하는 게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투자자 보호가 정말 시급한 이 환경에 놓여져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고, 우리는 뭐 업비트든 빗썸이든 코인원이든 뭐 바이낸스, 바이빗 여러 가지 거래소를 좀 분산화해 두시고 혹시라도 개인 지갑을 아직 쓰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개인 지갑과 같은 그런 하드월렛도 한두 개 정도는 좀 본인이 준비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디센트 지갑 같은 경우에 이번에 빗썸 사태 이후에 굉장히 많은 구매량이 있었다라고 해요. 제가 고정 댓글에 할인 링크 걸어 둘 테니까 혹시라도 아직 개인 지갑을 내가 쓰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염두에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빗썸 사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탈 빗썸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업비트나 뭐 코인원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어떤 거래소가 제일 좋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분산화 잘 해두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실체 없는 코인들의 몰락이다 라고 하면서 요즘에 리딩방에 계속적으로 지금 사기 피해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돈 빨리 벌고 싶은 건 알겠는데요. 뭐 종목을 찝어주겠다, 뭐 코인을 할인해서 주겠다, 뭐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을 알려주겠다, 이런 거는 사실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죠. 그걸 알았다면 본인 혼자 다 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렸죠. XRP 뭐 2배 이벤트 QR코드로 뭐 보내가지고 뭐 2배로 돌려준다 이런 것도 다 사기고요. 뭐 리딩방도 다 사기, 전화번호 남기는 유튜버 다 사기, 또 한국인들이 찍어낸 그런 코인들, 유튜버가 홍보하는 코인들 다 사기예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비트, 이더, 리플, 솔라나, 스텔라루멘 요런 거 시가총액 높은 거 하기에도 바쁘잖아요. 지금 그 코인조차도 수익률이 안 좋은데 뭐하러 시가총액 낮은 밈코인이며 한국산 코인 그런 거 들어가요. 그쵸? 웬만하면 시가총액 큰 거 들어갔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상원 의원이죠. 신시아 루미스가 은행, 스테이블코인 밥그릇 싸움 멈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이자를 주네 마네 하고 있고 디파이에 대한 목록이 빠져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월가의 금융기관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기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행과 코인이 통합되면서 결국 크립토 차르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하나의 자산으로 디지털 자산 산업을 크게 육성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행동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슬슬 RLUSD를 통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죠. 여러 가지 거래소 혹은 덱스를 통해서 RLUSD를 우리가 수합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메이저 거래소에서 RLUSD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매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원화를 들고 있는 것보다는 달러, 그 중에서도 RLUSD를 들고 있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거기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참고적으로 보면서 암호화폐 장기 투자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